오늘은 문재인 전 대통령님의 사주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를 푼다기보다는 문재인 전 대통령님의 갑진년 운세를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전반적인 이 사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주 구조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된 이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것은 갑진년의 운세, 문재인 대통령의 갑진년 운세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뭐 많은 사람들이 생각들이 다 다르고 평가도 다를 수 있고 또 시간이 지나면은 역사적인 평가가 또 다르게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렇게 한두 마디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적절하지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지금 갑진년에 처해 있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들을 중심으로 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어떤 대통령으로서의 업무 수행과 현재 어떤 입장, 뭐 태도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때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마는 이거는 이제 저 개인의 생각이라기보다는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들었던 내용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요약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저 개인 생각도 조금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제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는 많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특히 그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 또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들 또는 현재도 지지하고 있는 분들이 이런 평가를 많이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대략적으로 제가 요약해서 한번 정리를 해본 것이 이러한 내용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던 무명의 한 인물이었고 노무현 대통령은 옛날부터 YS 시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알고 있었죠. 그 청문회 스타이기도 했고 그래서 유명한 정치인이었지만은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노무현 대통령과 그냥 친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신임을 하던 사람이었다. 뭐 이 정도로 이제 처음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소개하면서부터 사실 알게 되었지. 물론 뭐 이분이 그 사이에 음지에서 많은 민주화 운동을 한다든가 뭐 어떤 굉장히 굉장한 일을 했는지는 우리가 알지 못했는데 노무현 대통령의 소개로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이제 발탁이 되면서부터 우리가 주목을 했고, 뭐 이분의 과거 업적도 좀 살펴보게 됐고, 여러 가지 이제 인간적인 면모들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지금 제가 이 현재 상황에서 지금 2024년의 입장에서 나중에 역사적 평가는 또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문재인 대통령을 수많은 사람들이 평가하는 걸 제가 요약했는 것이 대체로 이런 평가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일리가 있다고 저는 조금 생각을 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은덕을 가장 많이 입었고 또 노무현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분이 검찰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그 수사나 이런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그 고통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세상을 등지게 됐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세상을 등졌죠. 그거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켜본 장본인이 문재인 대통령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 이제 그렇게 하고 난 후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뭐 검찰을 생각한다는 이런 이제 저서까지 쓰면서 검찰 개혁을 다짐했죠. 그래서 이 그 문재인 대통령이 다른 것은 몰라도 그 문재인 대통령이면 사람이 좀 뭐 우유부단하다든가 또는 머뭇거린다든가 뭐 그냥 선비처럼 사람이 좋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우려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최소한 검찰 개혁만은 할 것이다. 이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의심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막상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이렇게 하니까 태도가 많이 나중에 이제 밝혀졌지만은 많이 변질되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대통령의 힘이 부족해서 의석이 모자라서 안 되는가 보다 싶어서 사람들이 180석을
임기 한 2년 정도 남겨놓고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는데도 검찰 개혁을 전혀 하질 않았어요. 다 밑에 사람한테 떠넘겨놓고 자기가 주도하지 않고 그 후에 또 이제 이런 그 대통령의 문재인 대통령의 진심을 모르고는 좀그 고지고대로 살고 있었던 그 조국 장관이라든가 추미애 장관 같은 분들, 그런 사람들이 순진하게 정말로 검찰 개혁을 하겠다고 임기 말에 나섰죠. 나서가지고 아주 이 모욕을 많이 당하고 그 가족들도 고통을 많이 겪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결국은 그 개인들의 어마어마한 희생이나 이런 것만 남아있고 검찰 개혁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또 뭐 그 후에도 또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안 했고, 또 이제 그 윤석열 지금 현 대통령이 조국 장관하고 추미애 장관에 맞서서 사실상의 그 당시로 법률적으로도 뭐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국민들이 봤을 때는 하극상이거든요. 그런 걸 했을 때도 조국 장관이나 추미애 장관의 그 입장을 옹호하거나 그 편을 들어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또 충분히 그 검찰총장을 그 당시에 경질할 수도 있었고 여러 가지 수단들이 많이 있어서 할 수 있었는데도 그런 것들을 다 방관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다 방관하면서 결국은 추미애 장관과 조국 장관만 이제 쉽게 말해서 어마어마한 고생을 하고 지금 또 고통을 겪고 있어요. 이런 과정에서 그 후에도 뭐 사면 복권이라든가 이런 과정에서도 다 외면했단 말이에요. 자기 혼자서 무슨 어, 세안도에 있는 소나무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죠. 이분이. 그래서 어, 그 일반적으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보면은 그 한국 현대사의 가장 비극적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5공화국이 출범되게 할 때 있었던 그 무능했던 분이 최규하 대통령, 이런 분 비슷하기도 하죠. 그래서 뭐 지금의 이 현 상황을 초래한 가장 큰 어떤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충분하게 180석이라는 힘을 가지고 있었고 임기가 2년이나 남아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검찰총장, 지금 현 대통령이죠. 검찰총장을 통제할 수 있었고 그때도 얼마든지 개혁을 할 수 있었는데도 안 했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해버렸죠. 아무것도 안 하고 거꾸로 개혁을 하겠다고 나서 있었던 조국 장관이라든가 추미애 장관을 사지로 몰아넣는 그런 사람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비극적이고 이기적이고 무책임하고 무능한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다 이렇게 제가 만났던 분들은 많은 분들이 그런 평가를 했어요. 그리고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동의를 하는 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문재인 대통령이 다른 것들은 모르지만은 그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본 분으로서 검찰을 생각한다는 저서까지 썼을 때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것은 개혁을 좀 하거나 할 거라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했죠. 이런 것들은 그 후에도 반복이 될 수 있었는데,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이 뭐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든가 공정과 상식 이런 슬로건을 내세웠을 때 사람들이 그거를 다 믿었죠. 그 행동도 있고 그렇게 하니까 그런 걸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의 현 상황 그게 그때 말했던 그 말과 일치하느냐? 윤석열 대통령의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든가 또는 공정과 상식이라는 슬로건 그런 것들에 합치하느냐? 현 상황이 전혀 아니단 말이에요. 매일같이 광화문에 사람들이 주말마다 모여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인단 말이에요. 모여서 퇴진을 외치고 있는 이런 상황, 이 상황이 그것이 합치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다른 거는 몰라도 검찰만큼은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검찰을 생각한 저서까지 쓰면서 연구를 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힘을 충분히 180석이라는 의석을 만들어 가지고 후원을 했는데도, 국민들이 그렇게 후원을 했는데도 아무것도 안 했단 말이에요. 밑에 부하들한테 떠넘기고 아무것도 안 해버렸죠. 수수방관하면서. 그래서
뭐 지금 민주당에 보면은 이제 이낙연 전 대표 또는 총리가 막 탈당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막 비난을 하는데, 물론 거기도 비난받을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사람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문재인이 가장 큰 책임이 있어야 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 후에,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진두지휘를 했으면 180석이라는 여당 의석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이 행사하는 그 권한에 정말 10분의 1만 썼어도 어마어마한 개혁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걸 아무것도 안 하고 다 밑에 떠넘기고 자기는 뒷짐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뭐 실제로는 뭔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 결과는 뭐 저 같은 무식한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실질적으로 임기 중에 뭐 남북 문제라든가 뭐 여러 문제에서 굉장히 뭐 시끄럽게 남북을 왔다 갔다 하고 뭐 하긴 했죠. 물론 지금보다는 남북 관계가 굉장히 안정돼 있는 어떤 평화를 유지한다든가 하는 면에서는 좋은 관계였는 거는 맞지만은, 실질적으로 가시적 성과를 거둔 건 거의 없어요. 뭐 개성공단이 가동됐던 것도 아니고 금강산 관광이 재개됐던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었죠. 그냥 180석이나 몰아주고 뭐를 했는데도 한 번 또 과감하게 뭐를 일을 추진해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업적 이런 거를 하나도 남긴 게 없단 말이에요. 자기 혼자 권력을 누리고 재밌게 잘 먹고 잘 살았으니까 그것이 뭐 지금의 현 상황하고 다를 게 별로 없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누구를 뭐 이 민주당에 뭐 누가 탈당하고 이런 거 비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먼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한번 책임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외면하고 다른 것들을, 다른 사람들 밑에 있는 그 부하 한두 명의 일탈 행위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기가 조금 순서가 맞지 않는다,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지 않아요. 또 왜 그러냐? 이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트라우마가 남아있죠. 우리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 임기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퇴임하고 난 이후에도, 그 노무현 대통령 지지하던 분들도 마찬가지고 많은 분들이 길 가다가 엎어져도 노무현 탓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심지어 퇴임하고 난 후에까지도 그랬단 말이죠. 그렇게 비난을 쏟아내다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세상을 등지게 되면서부터 그에 대한 어떤 죄책감, 미안함,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보면은 잘 그런 거에 대한 비판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부분 충분하게 국민들이 그 이렇게 힘도 보태줬고 다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밑에 사람한테 다 떠넘기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퇴임할 때 뭐 거기에 보면은 뭐 김경수 지사라든가 정경심 교수라든가 여러 명이 있어요. 그런데 충분히 이미 많은 시간을 옥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 거 할 때도 사면 복권이라든가 이런 거를 안 했죠. 전혀 안 해주고 그냥 자기, 그거 다 자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문재인 대통령 본인 때문에. 근데 그런 걸 다 외면하고 자기 혼자 세안도에 있는 어떤 그 독약청청하는 소나무 같은 그런 행태를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으로서 굉장히 이기적이고 무책임하고 무능한 대통령, 그리고 가장 현대사에서 비극적인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이 저는 틀렸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이런 부분에는 상당히 동의를 하는 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이렇게 돌아볼 때마다 180석이라는 의석이 만들어진다는 것이 쉬운 일들이 아니거든요. 그렇게까지 힘을 몰아줬는데 아무것도 안 했다. 그리고 그 윤석열 현 대통령이 이제 당시에 조국 장관이나 뭐 추미애 장관이나 하고 이렇게 맞서가 싸울 때 나는 뭐 법무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왜 부하가 아닙니까? 부하가 맞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규정을 안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어떤 조직에서도 뭐 부서장이 있으면은 밑에 과장과 대리가 싸우고 있으면은 부서장이 정리를 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구획 정리를 해서 질서를 유지한단 말이에요. 누구 편을 들든 누가 잘못됐다고 해서 아니면은 타부서를 보내든
조치를 해야 되는데 전혀 안 했단 말이에요. 그 오히려 그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편에 있었다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행태들을 보였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서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사람들인데 조국 장관이나 추미애 장관은 그거를 이제 이 검찰 생각 이런 걸 막 믿은 거죠. 대통령의 진심을 믿어가지고 나서갖고 진짜인 줄 알고 개혁에 앞장섰다가 뭐 가족들이 아주 도륙당하고 이제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본인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 앞에서 석고대죄해야 될 사람이고 국민들 앞에서도 그 이분을 지지했던 180석을 몰아주면서까지 지지했던 사람들한테 정말로 사죄해야 되는데 이번에도 보면은 그 민주당이 뭐 탈당하거나 이런 거 할 때도 전면에 나서서 그거를 좀 다독이거나 이렇게 하는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어, 우리는 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 이것이 뭐 무조건 뭐 현 정부 뭐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하는 게 그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그거대로 있는 것이지만 이러한 상황, 현 상황을 초래하게 된 것은 가장 큰 원흉이 누구냐 했을 때 그것은 바로 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금의 이 현 상황,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를 보면은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집회를 하거나 하는 게 사실 80년대 90년대 있었던 일들인데 그런 일들이 도심에 나가면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런 모든 현상이 현재 있는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초래됐다기보다는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초래된 현상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것들을 다 막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것이죠. 그를 막을 수 있는 힘도 있었고 왜냐하면 임기 한 2년 남겨놓고 180석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충분히 대통령이 의지가 있었으면 검찰을 생각한다는 저서에 썼던 것처럼 의지가 있었으면 자기 부하들도 지킬 수 있었고 또 개혁도 많이 이루어냈을 것이고 뭐 개성공단이라든가 금강산 관광이라든가 이런 것 부분도 맨날 뭐 미국 눈치 보고 뭐 이런 거 하면서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과감하게 밀어붙이는 게 전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세월 보내다가 결국은 남북 관계도 옛날로 돌아가 버리고 뭐 거의 돌아갔죠 지금은. 그래 버리고 뭐, 뭐 개혁 이런 거는 뭐 하나도 안 됐으니까 이게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 현 정부를 비난하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비난하고 책임을 따져봐야 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비난했다가 일어났던 여러 가지 그 트라우마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또 비난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정말 복이 많은 사람이고 또 노무현 대통령의 지금 퇴임하고 난 후에까지도 노무현 대통령의 그 은덕을 입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정말 그 인덕도 좋고 이 사람의 덕을 누린 사람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주를 한번 이제 지금부터 한번 풀어볼 텐데 풀어보면은 이렇습니다. 이제 축월의 을목으로서 천간에 이제 계수와 임수와 병화가 이렇게 투관돼 있어요. 이렇게 있는 상태니까 우리는 이런 사주를 그러니까 편인 투식 사주다 이렇게 표현하고 더 정확하게는 인다죠. 그러니까 편인과 임수가 모두 투출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편인이 모두 그러니까 편인과 정인이 모두 투출돼 가지고 정편인이 투출된 상태에서 병화를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인다투식이에요. 정확하게는 인다투식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이 사주는 용신이 개수가 됩니다. 개수가 용신이고 이제 임수는 용신이 되기가 어렵죠. 그런 상태에서 인다투식의 상태를 보이니까 이 사람은 머리도 좋고 또 자신의 어떤 생각을 외부로 잘 표현도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데 다만 인수가 이렇게 혼잡되어 있는 상태, 인다한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모든 일을 할 때 머뭇거리고 망설이고 주저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주저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떤 결단을 못 내리는 사람이 쉽게 말해서 항상 어떤 일이 생기면 너무 많은 생각을 하다가 아무것도 못 해버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죠.
다만 이 사주는 이제 귀격으로 성격이 됐는데, 다행히 임수가 연간에 있고 병화가 시간에 있는 관계로, 병화는 임수의 방해를 많이 받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뭐 공부도 잘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좋게 잘 풀려왔을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왜 그러냐면은 이 을의 일주가 이제 여기 을목이 진토에 통근하고 이제 해수에 통근했는데, 언뜻 보면은 이제 편인투식 또는 인다투식의 상태에 있는 사주는 일간과 그 인수가 다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발복을 하기가 좋은데, 을의 일주는 해수에서 사지에 있습니다. 사지에 있고 진토에서도 힘이 별로 없죠. 그래서 통근은 했는데, 그렇지만은 이 을의 일주 자체는 해 중에 있는 간목의 영향으로 인해서 매우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일간이 약하다고 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간도 강하고 을간도 강하면서 인수도 힘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인다투식의 현상, 그러니까 인다투상, 그 현상, 그러니까 내가 심사숙고해서 생각했던 것을 바깥으로 잘 구현하고 표현하고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나 편인격이고 또 저 인수가 정인까지 올라와서 인수가 혼잡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매우 자기중심적이고 매우 자기중심적인 사람이고 동시에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편인을 용신을 쓰면서 정인까지도 투간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이 사람이 검찰을 생각한다든가 이런 저서를 쓰면서 엄청나게 검찰을 개혁하면서 최소한 다른 것은 다 몰라도 노무현 대통령의 그 서거 상황들을 옆에서 본 사람으로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런 책까지 쓰는 걸 봤을 때는 충분히 다른 거는 다 제쳐두고라도 검찰 개혁만은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할 것이다. 겉으로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 얘기 안 할지 몰라도 할 것이라고 봤는데, 결국은 환경이 다 만들어졌죠.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을 다 줬는데도 안 해버렸단 말이에요. 밑에 사람을 다그치고 계속해서 독촉하고 이렇게 하면은 안 될 일이 없어요. 대통령이라는 2년이라는 임기가 남은 상태에서 벌어졌는데 안 했단 말이에요. 모든 기회도 되고 힘도 됐고 그런데도 계속해서 뭐 생각만 하고 또는 몸살이다가 결국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 말을 믿고 이 검찰에서 이런 저서를 믿고 현장에 투입돼가 정말로 개혁하려고 나섰던 조국 장관이나 추미애 장관만 병신을 만들어 버린 거죠. 쉽게 말해서 거의 뭐 온 가족을 그냥 작사를 내버리고, 그랬을 때도 그러니까 돌아보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만 편안하면 되는 식으로 간 사람이니까, 우리 한국 현대에서 이만큼 얍삽한 사람이 있었을까? 이만큼 이기적인 사람이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볼 때가 저는 가끔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잘 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정말로 지금 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있는 데서 보면은 참 그 헛소리에 가까운 소리를 알아듣지도 못하는 뜬구름 잡는 소리로 직설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안 한단 말이에요. 말 한마디 하는 것도 뭐 무슨 시인이 썼는 글처럼 어마어마한 해석을 남기게 그렇게 말을 해요. 글을 하나 써도 그렇고 직설적으로 명확하게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안 하고 무슨 시인의 언어 같은 그런 식으로 글을 쓰는 게 이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인다투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뭐 우리 국가나 민족으로서는 굉장히 비극적인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가지고 지난 5년을 보냈다는 거죠. 그 후과가 지금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뭐 경제라든가 민주주의라든가 이런 거의 위기, 이것이 뭐 단지 이 현 정부의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그 전에 이미 이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예정돼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현상이죠. 그러니까 그 전두환의 후계자로서 노태우가 나섰을 때 사람들이 노태우를 믿었죠. 또 다른 색깔을 보였으니까. 또 이 노무현의 후계자로서 검찰을 생각한다, 이런 말을 막 하고 해서 우리는 다 문재인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번에는 어떻게 될 거냐?
윤석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의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한동훈 비상위원장인가요? 이분이 있으면 여기도 조금만 차별화되는 말을 하면은 가능한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의 뭐 일들이 어떻게 벌어질지는 알기가 어렵지만은 어쨌든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러니까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될 때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든가 대통령으로 나섰을 때 슬로건이 공정과 상식 이런 거를 내세웠을 때 사람들은 그걸 보고 믿었죠. 우리는 그전에 왜냐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을 생각한다는 책을 쓰고 또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큰 그 아픔을 가까이에서 보면서 겪었을 것이다. 이런 것에서 우리가 이 사람이 하면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근데 배신을 당했죠. 근데 지금은 뭐 윤석열 등이 공정과 상식이라든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든가 그런 말들이 좀 잘 안 지켜진다 해도 별로 이상할 게 없어요. 여기서 이미 한 번 당했는데 막 여기에 막 그 한쪽에만 비난할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문재인한테는 왜 사람들이 굉장히 관대하게 대응하느냐 이것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모든 위기, 경제 위기든 민주주의의 위기든 모든 위기, 이 위기는 문재인 대통령이 초래한 그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무능한 문재인, 그러니까 이기적이고 무책임하고 무능한 얍삽한 대통령, 문재인이 초래한 것이 현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면은 너무나 명확하고 책임이 어디인지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분은 지금 제가 아까 원사주를 풀었는데 이 상태에서 경신대운에 있는 갑진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경신대운 갑진년을 한번 볼 것 같으면은 이 사주의 이제 경신대운 갑진년은 이 경금이 대운에 와 있는 경금이 지금 이 개수도 용신이지만 경금도 용신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겸격인 용신이죠. 그러니까 개수와 경금이 둘 다 용신의 상태에 놓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갑진년을 맞이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분은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이 병화 원사주에 있는 병화가 정관을 손상시켜서 상관경관에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한 상관경관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간에 있는 임수도 있고 또 여기 신금 대운의 신금이 와서 진토와 합해서 뜨는 임수기 때문에 이 임수가 병화를 제어해서 상관경관이 완벽하게 일어나지는 않지만은 이제 정관인 경금이 다소 손상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 대운에서 그러니까 이 병화가 임수의 제어로 해서 완전하게 이 경금을 부술 수는 없는데 그러나 상당한 손상이 있을 수가 있는 그런 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은 그 계묘년이라든가 이민년 이럴 때 보면은 이럴 때 임계수가 와서 병화를 극하려고 이렇게 극하고 있죠. 운에서 와서 극하고 있으니까 정관이 살아서 뭐 조금 뭐 힘들곤 했은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큰 문제는 없었어요. 그러나 갑진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다른 얘기가 됩니다. 갑진년은 이제 천간에서 갑목이 운에서 왔으니까 갑목이 여기에 있는 임수를 통관해서 병화를 살려내는 어떤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갑목이 수생목, 목생화에서 병화를 살리기 때문에 이 병화를 살려내면 이 병화는 정관, 대운에 있는 정관, 용신, 정관, 경금을 부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관, 경관이 일어나니까 작년도와 비교해서 계면년에 비교하면은 갑진년은 훨씬 더 명예적으로나 건강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사회 활동적인 측면에서 제약이 따르고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뭐 대패가 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살펴보면은 전반적으로 이 사주는 이렇게 임수와 개수가 이렇게 함께 떠가지고 임수가 병화를 연간에 있는 임수라서 병화 시간에 있는 병화를 거의 손상시키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인다투식의 현상이 잘 일어나고요. 또 동시에 정관이 대운에서 온 정관 용신도 잘 보호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어려움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 대운에 넘어가면 더 좋은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일생 무난하고 다복한 사주다. 그 개인으로 봤을 때는 영광이 있는 사주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뭐 갑진년도 그렇고 내년에 을사년도 그렇게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물론 다만 갑진년은 작년 개면년보다는 좀 더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갑목이 와서 그 임수를 통관시켜서 병화 상관을 살려냄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상관 경관의 현상이 작년보다 훨씬 심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갑진년이 좀 더 불리하고 어려운 해가 될 수 있고 건강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명예적으로든 다 그렇게 해피한 해는 아니다. 작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문재인 대통령의 사주를 볼 것 같으면 문재인 대통령의 사주를 제가 이거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이 조지 버나드 쇼라는 그 극작가죠, 극작가. 그러니까 셰익스피어 이후에 최대의 희극가고 또 극작가이고 소설가이고 평론가라고 평을 받습니다. 영국 사람인데 조지 버나드 쇼의 묘비명을 제가 인용을 하면서 오늘 이 사주를 좀 마무리하고 싶은데, 조지 버나드 쇼의 묘비명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재인 대통령의 행태, 이 지금 대통령직을 수행했고 지금 현재까지도 이 사람이 처신하는 거에 너무나 잘 맞는 한마디 말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딱 맞는 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원문에 묘비명에 있는 내용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뭐 번역이 잘못됐다, 잘 됐다 이런 평을 하는데, 보통 조지 버나드 쇼 묘비명을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많이 하고 이렇게 많이 알고 있죠.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딱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에 해당되는 말이다. 이 사람의 일생을 관통하는 한마디 표현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우물쭈물하다가 이렇게 된 거죠. 지금 현 상황, 경제의 위기든 민주주의의 위기든 뭐 국격의 위기든 이 모든 것들, 정치의 위기 다 있죠. 그 모든 위기, 현재 처해 있는 2024년의 모든 위기에 그 원인이 어디에 있냐? 문재인 대통령의 이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하는 이거에 딱 들어맞는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원문은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너무 오래 살면은,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돼 있죠. 내가 여기 스테이드 어라운드 그랬으니까 너무 오래 살다가 보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그러니까 오래 살면 죽게 되는 거지.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원문은. 그런데 이거를 우물쭈물 하다가 이럴 줄 알았지. 근데 뭐 사실 여기에서 우물쭈물이란 말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원문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논란은 있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조지 버나드 쇼 묘비명을 이렇게 알고 있죠.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재임 중의 일이라든가 또 재퇴임 후의 일이라든가 그 사람의 행동 방식이나 행태를 봤을 때 딱 조지 버나드 쇼의 묘비명에 어울린다.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2024년의 운세가 어떠한 건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